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아, 네. 요즘 참 지난주에 저희가 토크토랑에서 이야기한 추위를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가 씨가 됐나라는 생각을 이번 그러니까요. 주에 정말 많이 했죠. 맞아요. 음. 어유. 쪼끔 또 며칠 지나고 풀리긴 했는데 갑자기 음, 너무 한겨울 같은 날씨가 되어 가지고 음, 저도 굉장히 오들오들 떨면서 보냈는데 음, 그래도 이번 주는 좀 굉장히 큰 규모의 와인 시음회 행사에 갈 일도 있었고 또 음, 같이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또 좋아하는 맥주들 가져와서 시음하는 자리도 있었고 뭐 요런 술 모임들을 하면서 그래도 좀 추위를 떨쳐 보려고 아등바등거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음. 하나님은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아니, 저도, 와, 저희 녹음한 시점에서부터 엄청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음. 추위 얘기가 진짜 정말 씨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정말 겨울이더라고요. 입동도 음. 됐고 그래서 저는 내복도 개시했거든요. 음. 진짜 '겨울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음. 맞아요. 저도 내복은 진작 바로 챙겨 입었는데 음. '아 패딩은 좀 아직 아닌가? 근데 너무 음. 추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결국은 코트에 이제 막 겹겹이 감싸 음. 입고 이제 그 충전식 손난로 들고 나가는 걸로 저는 방어를 했는데 꽤 음. 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정말 추웠습니다. 음. 아 그 추위를 버티면서 또 오늘 한 주 새롭게 다뤄볼 토크토랑의 주제는 올가을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죠. 바로 소설입니다. 음. 저희가 토크토랑에서도 한번 지나가면서 언급한 음. 적이 있는데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사실 출판계는 물론이고 저희가 일상에서도 굉장히 책 얘기, 소설 얘기 많이 하게 됐던 가을이었어요. 맞아요. 아마 소설이 이렇게나 일상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이런 시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음. 정도였습니다. 음. 진짜 요새 책 읽는 사람이 막 거의 없다. 근데 그 책 읽는 사람들 쪼끔 읽는 사람들마저도 대부분 뭐 자기계발서, 에세이 요런 거 위주로 보고 "수서를 음. 안 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요즘처럼 소설에 다들 이렇게 관심 있는 시기가 있나 '와 이런 사람도 소설을 읽는구나.' 막 이런 거를 음. 깨닫는 시기인 만큼 '아 노벨 문학상의 영향력 대단하다.' 이런 걸 저도 느끼고 음.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또 토크토랑 초창기에 이미 책 이야기는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음. 또 이렇게 소설을 콕 집어서 이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럼에도 음. 또 저희가 '아직 할 얘기가 가득 남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주제로 소설을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소설 평소에 자주 읽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에피타이저는 소설 읽으면서도 좀 즐기기 좋을 것 같고 또 소설 속에서도 가끔 봤던 음식을 가져왔는데요. 음.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빵이니까 음. 음식이겠죠? 음. 바로 스콘입니다. 잼을 곁들인 음. 따뜻하게 데운 스콘. 음. 아 제가 스콘을 진짜 좋아합니다. 저 빵 중에 아마 가장 좋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콘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버터 향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음. 고소하고 달달하지만 막 엄청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고 이래서 좋아하는데 스콘이 막 손에 막 대단히 묻는 빵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소설 읽으면서 즐기기 괜찮겠다.' 굉장히 오늘의 주제와 잘 어울리는 에피타이저인 것 같습니다. 속도 굉장히 든든해지는 것도 좋은 점이죠. 음. 맞아요.
근데 스콘은 사실 다른 빵 종류에 비하면 오래전부터 우리한테 되게 일상적으로 익숙한 빵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또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빵이라고 할 만큼 또 요즘 음. 스콘 맛집으로 소문나는 카페나 맞아. 베이커리들도 꽤 있는데 음. 저는 사실 그 좀 퍽퍽하고 음. 그러면서 또 제 입에는 너무 빵치고는 달고 이렇게 맞아요. 느껴지는 스콘의 매력을 전 예전엔 음. 잘 몰랐었는데 음. 어느 순간 가끔 그 슴슴한 맛 그러면서 좀 그 퍽퍽함이 음. 있는 뭔가 마실거리와 되게 잘 어울리는 그 음. 맛이 맞아.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음. 특히 오늘 또 주제가 소설인데 홍차와 함께하는 오후의 티타임 이런 장면이 있는 아. 소설에서 스콘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특히 해외 쪽 소설의 경우에는 그 스콘과 함께 얼마나 다양한 잼들이 나한테 음.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맞아. 잼들이 언급되는지 음. 막 읽으면서 너무 궁금하다. '나도 달달한 거 먹고 음. 싶다.' 이런 게 생각날 때가 있어서 오늘 음. 에피타이저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또 스콘은 영국 하면 생각나는 빵이기도 해서 뭔가 영국 배경의 소설 이런 거 읽을 음. 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저는 잼도 잼이지만 '클로티드 크림까지 곁들이면 진짜 금상첨화겠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굉장히 대중화되었던 된 것 같아요. 클로티드 크림 같은 게 많이 여기저기서 팔아서 음. 쉽게 구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사실 스콘의 근본은 클로티드 크림이긴 하죠. 맞아요. 그런 스콘에 곁들일 오늘의 술은 포트와인입니다. 음. 토크토랑 계속 들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와인 종류는 아닌데 음. 포트와인은 좀 드셔 보셨다면 다 공감하실 만큼 굉장히 음. 달잖아요, 음. 포트와인은. 그 맞아요. 디저트로나 사실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맞 농도도 굉장히 짙고 맞 달고 이런 음. 와인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뭐 드라이한 와인처럼 여러 잔을 계속 마시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책 읽으면서 그냥 가볍게 한 잔 곁들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와인이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제가 아까 지난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와인 시음회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다라고 음. 말씀드렸는데 그때 포트와인을 정말 오랜만에 뭐 거의 몇 년 음. 만에 한번 마셔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음. 네. 그 정말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어쨌든 맞아. 오랜 시간을 맞아. 숙성시킨 와인이다 음. 보니까 음. 그 단맛이 좀 고급스럽고 그 단맛 외의 풍미들도 있고 음. 이래서 뭐 꼭 잼을 곁들여서 먹지 않더라도 음. 스콘에 이런 달달한 포트와인을 함께 곁들이면 되게 잘 어울릴 음. 것 같고 음. 좀 특히나 가을날 음. 소설을 읽을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음. 저는 단술을 좋아해 가지고 와인 중에 포트와인 가장 좋아하거든요. 음. 묵직하고 달고 이래 가지고. 근데 주의하실 점은 그만큼 도수가 높아요. 음. 그래서 홀짝홀짝하면서 소설까지 읽으면은 약간 그 알코올 기운이 돌면서 몰입이 아주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소설 다 읽고 나면 이제 알코올이 이제 분해될 쯤에는 이제 졸리잖아요. 그래서 음. 아 끝까지 이제 책 읽고 책도 되게 "잠이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음. 아주 책에 포트와인 이렇게 하면 아주 꿀잠을 잘 수 있는 조합까지 되겠다 싶네요. 좋습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 포트와인 한 잔과 스콘, 따뜻하게 데운 스콘과 함께 에피타이저 만나봤고 음. 메인으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소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음. 하나님은 소설 잘 읽는 편이신가요? 라는 음. 질문을 던져 보고 싶었어요. 근데 또 질문 던져 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덕질 대상 중 하나인 해리포터도 사실 소설하면 손에 꼽을 만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제가 막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또 제가 이제 알아주는 콘텐츠 중독자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야기 이걸 좋아해 가지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런 비슷한 결로 소설도 좀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음.
저의 비루하디 비루한 제 독서 경험 중에서는 저는 소설의 비중이 뭐 1 위까지는 아니더라도 2위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특정 장르에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저는 음. 제가 읽는 책 중에서는 소설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음. 그렇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또 이야기를 굉장히 즐겼던 맞아요. 느낌이었고 저희가 책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음. 소설 이야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반대로 저는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소설 비중이 제가 읽는 책 중에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긴 해요. 음. 그 주위에 "책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저도 음. 굉장히 관심이 생겨서 '저분도 책 음. 좋아하는구나. 어떤 책을 주로 읽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많이 물어보는데 음. 이 소설에 대한 비중이 사람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최근에 팀에 오신 동료분 중에는 "책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저도 책 좋아하는데 보통 뭐 읽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은 거의 소설만 읽는다고 하셨어요. 아. 근데 또 근데 저는 소설은 잘 안 읽는데 아니면 좀 더 맞아요. 극단적으로는 아예 "소설을 책 안 보는 읽는다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양쪽 극단은 다 아니긴 한데 제가 읽는 책들을 보면 전체 제가 읽는 책 중에 20% 에서 30%를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읽는 책 음. 중에. 음. 그러면 평균적으로 1 년에 한 10권 정도의 소설만 읽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맞 근데 그래도 유독 저는 소설을 찾게 될 때가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음. 좀 이 소설 이야기 '되게 음.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음. 요즘 사실 소설이 핫하고 또 저희 토크토랑이 굳이 또 소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게 되었던 건 어쩔 수 없이 이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서점 사이트가 먹통이 될 정도로 음. 이렇게 막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 열정적이었던 때도 없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지금 거의 소설로 다 이제 음. 깔려졌죠. 거의 음. 대부분이 한강 작가님의 소설이긴 하지만요. 음. 아니 저 이번 편 준비하면서 이제 소설 책은 뭐가 있지?' 요런 거 음. 보려고 그 사이트 도서 사이트에 음. 들어갔는데 책 파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죄다 한강 작가님 책이 1 위부터 몇 위까지 다 한강 작가님 음. 책이더라고요. 저 노벨 문학상 받으신 그쯤에 막 한강 작가님 책 특히 막 소년이 온다? 아니 음. 채식주의자? 막 이런 거는 진짜 100만 부 막 이렇게 팔렸다라는 기사도 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다들 출판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 책으로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막 이랬던 음 음.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요새 인기죠. 음. 맞아요. 그 북커상 멘부커상 수상하셨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맞아요. 인기였는데 음. 그때는 이제 수상한 작품 채식주의자 음. 위주로 막 인기였다면 지금은 정말 모든 한강 작가님의 시집을 포함한 모든 책이 맞아요. 다 인기이고 음. 그렇습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 언제나 베스트셀러 목록 안에는 꼭 소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항상 어느 때고. 맞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소설을 언제 찾을까? 왜 읽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나눠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저부터 '언제 소설을 읽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전 좀 편하게 내려놓고 음. 휴식의 일환으로 책을 읽고 싶을 때 음. 소설을 읽는 음. 편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상에서 책을 틈틈이 읽을 때보다는 여행 음. 중일 때 음. 그것도 이제 여행을 가거나 여행 중에 이동을 하는 시간에 읽는 책은 대부분 소설입니다. 음. 음 왜냐면 그냥 제가 그때 소설을 선택하는 이유는 뭔가 집중을 엄청 하지 않아도 그냥 이야기 흐름을 슥 따라갈 수 있어서 읽다가 내릴 때가 되면 내리고 다시
또 자리에 앉았어. 이러면 또 다시 이어서 책을 읽고 요렇게 하더라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니까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을 읽으면 그렇게 흐름이 끊기면 되게 다시 앞쪽부터 읽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좀 몸도 편하게 그리고 마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어 가지고 저는 그럴 때 보통 소설을 많이 택하게 되더라고요. 음. 아마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그럴 땐 뭔가 이성적인 면으로 이성적인 뇌로 책을 읽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소설은 약간 감성으로 읽는다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 인물의 말 하나하나나 그 상황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제가 기억하려고 하진 않으니까 음. 그냥 인물의 서사나 대화 요런 거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돼서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이입해서 상황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물론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고 결말에 다다르게 되면 '아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나 보다.' 이런 게 나중에는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저는 좀 따라 읽기 쉬운 책을 소설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 쉴 때 많이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샌님하고 반대인 것 같아요. 샌님이 약간 엄청 집중하지 않더라도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기 쉬우니까 "여행 다닐 때 소설을 자주 읽는다." 요렇게 음.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소설은 약간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막 외국 소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름이 진짜 막 흐름이 끊기면은 나중에 보면 '이게 누구였더라?' 막 이런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설은 좀 책을 읽을 시간이 좀 확보가 되었을 때 한 2 음. 시간? 2 시간 이상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소설을 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약간 이렇게 휘리릭 이렇게 금방 읽고 싶어 가지고 좀 이렇게 긴 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소설을 보게 되더라고요. 2 오. 시간 평소에 2 시간 이상 독서 시간 확보하는 건 평일에는 진짜 도저히 안 되고 음음. 요즘은 저는 주말에도 2 시간 이상 독서할 시간은 없는데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요새 좀 '소설을 좀 많이 못 읽었다. 뭐 조금 아쉽다.' 요런 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좀 여행 가서 좀 오히려 샌님하고는 좀 반대이긴 하지만 똑같이 여행 가서 여행 가면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여유롭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그런 해외여행 막 이런 돌아다니는 여행 아니고 그냥 뭐 캠핑 요렇게 가면은 그냥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냥 그 자연을 즐기면 되니까 뭐 그런 데 가서 자주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또 반대라고 생각한 게 저는 약간 쉬고 싶을 때 아니고 집중하고 싶을 때 소설을 찾게 되더라고요. 오. 소설이 되게 집중력을 끌어올려 주는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서 약간 이게 긴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음. 독서. 특히 소설같이 흐름이 중요한 거는. 근데 막 평소에 하는 일 중에 이렇게 단기간 집중해서 이렇게 끝내는 요런 일들이 많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약간 '오랜 시간 동안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드는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 소설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소설을 많이 읽긴 하는데 "특정 장르에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몰입력이 굉장히 좋은 소설, 특히 그 미스테리류 그래서 요런 거 좋아합니다. 많이 읽고. 음. 음. 오. 신기하네요. 맞아요. 비슷한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서 비슷한데 여행 갔을 때 읽는다. 그렇죠. 좀 그냥 길게 시간이 있을 때 읽는다. 음. 근데 선택 이유가 아예 정말 반대이네요. 맞아요. 뭔가 단기간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들로부터의 스트레스를 음. 없애기 위해서 좀 음. 긴 시간 집중할 때 음. 소설을 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음. 보니 저는 반대로 대부분의 제가 하는 일들은 음. 훨씬 긴 시간을 음. 써야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일주일 안에 끝나는 일도 거의 없고 하나의 과제를 음. 진행하면. 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소설은 정말 그냥 초단기 집중으로 끝날 수 있는 음.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막 이제 몇 권짜리 10권 막 이렇게 되는 장편 소설은 아예 정말 그건 진짜 도전하는 느낌으로 읽어야 되는 맞아요. 책이고 맞아요. 이제. 그건 약간 연간 목표 이런 걸로 해 둬야 네 맞아요. 되는. 그러네요. 보통 책 한 권 읽을 때 진짜 그렇게 막 몇 시간 이상 걸리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음. 엄청 음. 빨리 막 주말에도 소설 몇 개는 읽을 수 있으니까 정말 텅 비워 음. 놓으면. 음. 그래서 되게 빠르게 성취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또 반대로 그러게요. 음. 그런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비슷하게 다른 분들도 아마 들으시다 보면 '나는 어느 쪽에서 가깝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음. 저는 좀 어 어 약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의 중간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제가 음. 소설을 찾게 되는 상황이나 음. 이유라고 하면 좀 도피처로서 소설을 음. 찾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제가 보통은 막 소설보다 다른 책을 더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소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음. 시기가 언제였나.'라고 이번 주 녹음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좀 힘들었을 때, 방황할 때 이럴 때 음. 제가 소설을 되게 많이 읽었더라고요. 음. 중3 때부터 고1, 고2 때까지 딱 그 3년 음. 정도. 뭔가 명확한 목표가 있어 보이지만 학생한테는 목표가 되게 명확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막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목표는 또 아니고. 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3 2 음. 학기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뭐 기숙사나 이렇게 집에서 음. 좀 떨어져 지냈으니까 음. 좀 현실에서 보면 좀 외로운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 가지고 책은 음. 재밌는데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소설을 정말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반항심 음. 같기도 한데 음. 막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책 보면 잔소리하는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책 봐 공부해. 책 예. "만화책은 안 되지만 책 보는 건 괜찮아."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책 음. 보는 것도 뭐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음. 그래서 더 막 뭔가 공부에 도움될 것 같은 비문학을 읽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어. 반항심. 어. 그래서 그때 진짜 태백산맥 이런 대화 소설을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본 것 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때는 막 1 년에 책 100 권씩 읽고 이랬는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대단하네요. 아 근데 진짜 태백산맥은 저도 학교 다닐 때 봤는데 학교 다닐 때 아니었으면 저는 못 봤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너무 오래전이라 지금은 내용도 다 거의 다 까먹었는데 음. 와 진짜 정말 고등학교 때 약간 메리트?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막 이제 음. 낯선 지역에 전학 가서 모르는 애들이랑 모르는 학교에서 지내야 하니까 너무 음. 외로웠고 맞아요. 아마 그전까지는 대부분 뭐 중학교만 가도 그렇지만 '아 음. 나 이제 다 컸어. 나도 이제 거의 어른이야.' 막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음. 이제 아니라는 걸 너무 알게 되는 거죠, 그 낯선 음. 상황 속에서.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중2병이었나 봐.'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판타지 소설을 저는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렇구나. 중학교 3 학년 때 가을 진짜 도서관 가려고 학교 갔던 것 같아요. 그때가 또 워낙 판타지 소설이 유행이었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 PC 아. 통신 달 해서 책으로 넘어온 음. 판타지 시대들. 음.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소설들의 특징이 어쨌든 한 1,000,000권 이상 정도 되는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뭐 대하 소설들도 그렇지만 1 권은 되게 많이들 빌려가는데 2 권부터는 항상 남아 돈단 말이에요, 도서관에.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첫 번째 1 권을 구하는 것만 딱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저밖에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 가지고 진짜 막 음. 그 마법 주문들 막 노트에다가 메모해 놓고 뭐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와. 막 그렇게 소설로 도피를 했던 것 음. 같습니다. 음. 그 중2병 뭐 중3 고등학교 이때 저처럼 소설로 도피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라도
공감대를 나누고 싶네요. 아 근데 저도 진짜 도피처로 소설 찾는 거 진짜 완전 동감해요. 저는 실은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음. 약간 왜 현실이 막 되게 힘들어. 근데 책을 꺼내는데 거기서 또 현실 얘기를 해. 막 이러면은 음. 너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판타지 같은 걸로 잠시 현실을 읽는 거죠. 음. 약간 저는 그 줄어든 게이지를 약간 채우는 느낌? 도피해서 채우는 느낌? 막 음. 요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꼭 선생님처럼 판타지, SF 요런 거 읽게 되더라고요. 음. 저도 완전 동감합니다. 맞아요. 음. 저도 이제 보통 읽을 책들을 음. 전자책으로 쭉 다운로드를 받아 놓는데 음. 이제 저는 읽던 책 다 읽었고 '뭐 읽지?' 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을 때는 음. 그럼 막 원래 리더십 좀 공부를 해야 돼. 음. 아니면 무슨 뭐 요즘 되게 인기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음. 알아보기 위해서 다운을 받아 놨어. 음. 너무 안 읽고 싶죠, 그런 책을.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맞아, 막 맞아. 이제 그럴 때 좀 말랑말랑한 맞아. 소설들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듯 현실에서 일어날 리가 없는 음. 음. 막 초능력 갖고 있고 막 이런 마법 맞아요. 세계고 막 이런 음. 소설들을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고 또 마냥 도피냐 하면 또 읽다 보면 그 소설 속 주인공들이 사실 정말 그 아무런 위기 없이 이미 처음부터 능력치가 출중해서 모든 걸 음. 해결하지는 않잖아요. 음. 막 초반에는 진짜 저보다 더 불쌍해. 맞아요. 지금 나보다 더 불쌍해. 음. 나는 음. '난 그래도 이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음. '얘는 이거 답이 없는데?' 막 이런 음. 음.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 과정에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음. 결말이라고 보통 음. 소설을 단계를 구분하는데 그 위기를 넘어서면 결국은 음. 성장하고 막 음. 잠재력 발견하고 막 능력치 막 최고를 찍고 음. 그렇게 해서 해결해내는 그 음. 모습들이 뭔가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나한테 응원도 되고 이런 음.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음. 계속 그 세계에 빠져 있지 않고 결국은 딱 책장을 덮는 순간 내가 이걸 현실로 자연스럽게 연결지으면서 빠져나왔으니까 음. 가능한 거긴 하겠지만 음. 어떤 이유로 선택했든 되게 그런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좋은 도피처도 되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음. 맞아요. 이게 책들이 대부분 결말이 약간 좋은 얘기, 뭐 인류애가 음. 채워진다든지 권선징악을 이룬다든지 뭐 누군가의 노력이 결실이 이루어진다든지 막 요런 좋은 결말이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음. 그렇게 막 이런 주인공도 되게 힘들었지만 요렇게 잘 풀렸으니 '그럼 나도 좀 힘내서 살아볼까?' 뭐 이런 음.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굉장히 좋은 도피처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소설의 장점이라면 저희가 사실 같은 이야기를 음. 그냥 음. 정보성 책 맞아. 이제 비문학 책으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음음. 예를 들면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막 음. 이런 이야기 되게 교훈으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어. 음. 소설은 그걸 그렇 대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음. 이야기랑 인물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니까 뭐 음. 예를 들면 그냥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아서 되게 음. 주인공이 무시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되게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어서 음. 나한테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사소한 선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진짜 엄청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귀인이 됐다든지 이런 음. 식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음. 교훈을 얻게 되는 음. 사실 그냥 문장으로 딱 써 있으면 좀 잔소리 같아서 "아 알았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뭐 막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음. 납득하기가 쉽죠. 음. 내가 그 명확하게 써 있지 않고 안에 숨어 음. 있는 걸 내가 찾아낸 거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발견해낸 메시지는 나를 설득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음. 그런 게 아마 소설의 장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정말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재밌는 이야기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되게 의미 있는 음. 대상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게 서사와 이야기의 장점 아닐까요? 맞아요. 음. 원래 스토리텔링이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소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오늘 정의를 굳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죠. 허구의 이야기로 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 음. 근데 그 허구의 이야기가 꽤 저희 현생에도 그리고 현생을 살아가는 데도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도 필요에 따라 소설을 많이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좀 거창할 수는 있지만 저희 토크토랑이 삶의 레시피를 지향하는 방송이니까 좀 "이럴 때는 이런 소설을 한번 읽어 보세요." 같은 일상의 레시피 느낌으로 몇몇 소설들을 상황에 맞게 좀 소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음. 저는 대체로 소설을 읽고 싶을 때 이북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막 땡땡 살인 사건 뭐 혹은 누구를 죽였어 이런 제목을 보고 흥미로워 보이는 걸 골라 읽고 치우고 이런 게 많거든요. 제가 뭔가 소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이북으로 읽으니까 이북으로 이렇게 북마크를 할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걸 찾아봤는데 제가 읽은 책은 많은데 북마크한 책은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음. 그래 가지고 '아 내가 뭔가를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입장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 들어 주시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샌님이 추천해 주는 책들 잘 리스트업 해 주는 게 저의 소명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음. 근데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고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요즘 좀 그리고 그 동영상 콘텐츠처럼 책에도 해시태그 형태로 좀 많이 넣어 놓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 뭐 이렇게. 음. 음. 그래서 뭐 고런 식의 검색도 내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처방전을 쪼금 더 쉽게 찾을 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음. 어 지금도 꾸준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책 끝을 접다."라는 음. 콘텐츠가 음. 있었어요. 되게 음. 흥미진진하게 막 음. 소설 도입부 소개하다가 되게 맞아요. 중요한 데서 딱 끊어 버리는 맞네. 예 카드 뉴스처럼 구성된 요것 때문에 제가 홀려서 책을 구매하거나 읽은 적도 굉장히 음. 많았거든요. 맞아요. 뒤가 너무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특히 대부분 이제 그런 좀 흥미진진할 만한 '와 이거 뭐지? 다음에 진짜 어떻게 됐지?' 이런 음. 소재로 이 그 콘텐츠를 만드시다 보니까 딱 홀려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 진짜 약간 다음이 궁금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음. 소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진짜 한 새벽 2시 3 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자고 너무 책을 다 읽고 싶어서 본 음. 책들이 대부분 요런 책 어. 끝을 덮다 같은 식으로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에서 소개받은 고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아마 또 하나님은 미스테리 소설을 또 많이 읽는다라고 음. 하셨으니까 흥미진진한 미스테리 '나 음. 그냥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그냥 이 이야기에만 확 빠져들고 싶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책을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음. 저는 대체로 미스터리 뭐 무슨 살인 사건이라든지 막 이런 이런 걸 많이 봐 가지고 제가 막 무슨 교훈을 주고 막 이런 내용이 없어서 '아 음. 뭘 소개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근데 미스터리 중에서 약간 미스터리긴 미스터리인데 감동을 주는 미스터리를 쓰시는 분이 계시죠. 음. 대표적으로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님이 그런 장르도 잘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요런 거 한번 추천해 보면 음.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여 가지고 많이들 음. 읽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미스터리이긴 한데 막 사람 사이의 정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지.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야지.' 요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 중에 하나였어서 음. 그냥 일반적인 너무 살인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미스터리나 것 중에서는 요런 거 추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남해바다 파점의 기적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은근 아. 엄청난 메가 히트 베스트셀러 중에 안 읽은 책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음. 하나거든요. 음. '읽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음. 읽었던. 근데 저는 이거 약간 미스터리 느낌이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음. 뭔가 그 책 표지나 사람들의 음. 이야기로는 되게 음. 그냥 따뜻한 이야기일 것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느낌이었어 음. 가지고 근데 어 히가시노 신기하네. 게이거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네. 그 미스테리한 면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음. 그 사건에 관련된 얘긴데 결국은 따뜻한 얘기. 뭐 요런 느낌. 음. 좋습니다. 저는 좀 비슷하게 갑자기 생각난 책이 있어서 이것도 되게 흥미진진한 책이었는데 음. 절대 정의라는 음. 제목의 소설이에요. 요거 일본 작가인 아키요시 리카코 음. 님이 쓴 소설인데 요거 하나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어 책으로 들어본 것 같지 않고 드라마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 이게 딱 그 절대정의라는 소설에 대해서 찾아보면 음. '독한 소설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어. 나오는데 이게 되게 미스터리라 흥미진진도 하고 되게 저는 생각할 거리도 많은 소설이었던 게 그 제목 음. 그대로 정말 융통성 없는 그냥 음. 정의에 음. 집착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음. 여자분인데 음. 그래서 사실 어릴 때 되게 사소하게 음. 뭐 악의가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숨긴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되게 음. 상황상. 음. 근데 그런 걸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어도 내 자식이어도. 오. 정말 그냥 그럼 '와 어떡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이 사람에게 주인공의 상처를 받은 그 동창생 음. 들을 오랜만에 성인이 되어 만났는데 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동창생들에 의해. 근데 아. 이제 '왜 누가 어떻게 죽인 것인가.'라는 걸 이제 아.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 나오게 되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친구들에게만 그 절대적인 정의 아무 융통성이 없는 그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음. 그랬었다라는 것도 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보다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는 정의라는 게 정말 정의가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음. 뭐가 정의인가?'라는 걸 계속 음. 고민하게 되는 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요거 저는 되게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봐야지.'라고 생각이 종종 드는 음. 그런 책이어 가지고 꼭 소개를 해 보고 싶었어요. 음. 아마 이 소설이라는 아까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메시지 자체를 겉으로 드러내지 음. 않지만 숨겨 놔서 알아서 찾게 만드는 고런 아. 느낌에 되게 적합한 음. 소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음. 또 비슷하게 국내 작품 중에는 그 생각할 거리의 결은 좀 다르지만 '정의가 무엇인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소설로 많이들 추천하시는 건 정유정 작가의 7 년의 밤 그리고 음. 또 김여화 작가님의 살인자의 기억법 음. 요 두 소설들도 그 음. 정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음. 그런 소설로 많이들 언급을 하더라고요. 음. 7 년의 밤은 이제 입장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고런 것을 좀 보여주면서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게 하는 것 같고 살인자의 기억법은 사실 동명의 영화로도 나왔었죠. 음. 그래서 이거 저는 진짜 '이런 상상력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쇄살인범이 치매에 걸린 음. 그래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이 이제 쭉 연속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살인범의 이야기여서 요것도 같이 좀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가 많은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저는
미스테리 같은 거 읽으면서 그냥 '어 트릭이 신기하네.' 이러면서 음음. 읽었던 것 같은데 미스테리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배우네요. 음음. 음. 맞아요. 음. 근데 되게 그 소설이 드라마도 굉장히 영상적인 장치를 통해서 음. 보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막 음. 이러는데 소설 역시도 그 작가가 만들어낸 구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어떨 때는 그 뭐 예를 들면 범죄를 다룬 소설이라면 어떨 때는 가해자의 시선에서 어떨 때는 피해자의 음. 시선에서 그냥 저희는 그 딱 보여주는 마치 카메라로 음. 영상 찍은 걸 보여주듯이 쭉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되게 의외의 반전? 그냥 딱 음. 봤을 땐 이렇게 처음에 딱 '아 얘가 나쁜 놈이네.'라고 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전혀 아닐 수도 음. 있는 음. 고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은근 고 숨은 행간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재미도 뭔가 미스테리 속의 미스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좋네요. 좋은 듭니다. 표현입니다. 미스테리 속의 미스테리. 음. 음. 좋습니다. 뭔가 이런 막 뭔가 누군가 죽고 아니면 되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따라가고 이런 음. 소설들을 또 한참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또 소설에서 또 힐링을 얻거나 좀 되게 깨달음을 얻거나 메시지를 얻고 싶을 때 위로를 얻고 싶을 때가 또 꼭 있잖아요. 음. 그래서 좀 '아 요즘 나 너무 힘든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걸까?' 막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사실 행복론을 다룬 비문학 책들도 정말 많지만 음. 뭔가 그 특히나 행복론을 다룬 책들은 굉장히 잔소리처럼 맞아. 읽힐 때가 많아 가지고 음. 좀 소설 같은 스토리에 묻어 있는 걸로 자연스럽게 '내가 메시지를 스스로 깨닫고 싶어.'라고 생각이 음. 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좀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역시 또 영화화가 됐는데 음. 어 사실 책을 엄청 많이 읽은 것도 아닌 제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추천해 줄 만한 소설이라면 음. 아마 정말 인정받는 스토리였을 거고 맞아요. 당연히 드라마나 영화화가 음. 검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듭니다. 음. 이때 '내가 이대로 살면 행복한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소설은 꾸빼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음. 책이에요. 이것도 음. 사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맞아요. 어 이거 제가 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주인공이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데 음. 환자들을 상담을 해 주면서 이제 환자들이 "저는 이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이래서 너무 힘들고."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의사로서 상담을 해 주다가 문득 '나도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을 중단하고 행복의 그 비밀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쭉 그려낸 게 이 꾸빼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소설이고 영화도 같이 따라가는 구조로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음. 요거 소설을 쓴 분도 정신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은 아 자전적인 그쵸. 소설 음. 또는 본인이 하는 음.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쓴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소설 자체가 이렇게 이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행복의 비밀들, 비결들을 이제 음. 하나씩 메모를 하는데 1번 뭐 메모를 하는데 그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비즈니스로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좌석이 여행을 떠날 때.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이 주인공 꾸빼 씨는. 음. 너무 예상치도 못했던 음. 행복이니까. 그래서 음. 행복은 정말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음. 상황에서 찾아온다. 우연히 음. 찾아온다. 이런 걸 이제 메모를 했는데 같은 비행기, 같은 비즈니스석에 앉은 어떤 사람은 계속 투덜투덜거리는 거죠. 음. 내가 더 돈이 있고 뭐 더 여유가 있었으면 퍼스트 퍼스트 클래스도 탈 수 있었을 텐데 음.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다른 거다. 이 행복이라는 음. 것도 막 고런 것들을 이제 여행을 행복을 찾아 떠나는 꾸빼 씨의 시선을 통해서 또 그려내는 거여서 당장 내가
여행을 하면서 행복의 비결들을 찾지 못한다면 요런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음. 저는 뭔가 '이대로 살면 행복한 게 맞을까?' 요런 생각이 들 때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읽었던 게 샘님이 저번에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세상 음. 끝에 카페. 요거 음. 요거 읽었는데 굉장히 약간 어 삶이란, 일이란, 행복이란 막 이런 거에 음.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 가지고 요거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음. 맞아요. 저도 이 책도 정말 특히나 꽃배씨 행복 여행은 꼭 뭐 일에 지쳐서라는 건 아니고 정말 사실 저희가 되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뭔가 '난 지금 쏘쏘 나쁘지 않은데 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음. 되게 꽃배씨 행복 여행을 추천한다면 전 음. 세상 끝의 카페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거 음. 일하는 거 나 너무 불행한 것 같은데.'라는 음. 생각이 들면 좀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행복하지 않은 것과 불행을 느끼는 건 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불행을 느끼는 게 사실 훨씬 더 위급한 그렇죠.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럴 때 꼭 처방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네요. 음. 그리고 이거 그때도 추천했지만 이거 꼭 달달한 먹을거리랑 아 맞아요. 같이 맞아요. 네. 묘사가 너무, 너무 생생하게 잘 되어 있어 네. 가지고 나도 그 뭐냐 주인공이 안에서 그 소설 안에서 되게 막 엄청 배부르게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왠지 배부르게 많이 먹고 싶어지는 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팬케이크가 엄청 생각나는 맞아요. 책이었어요. 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 주제를 다루게 했던 그 한강 작가님 이야기를 또 안 할 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상황에 대한 처방전을 묶어 봤어요. 역사적 사건들을 저희가 쪼끔 더 알아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음. 그걸 정말 그냥 역사책으로 읽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어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서 일단 그 사건 안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음. 엄청 오래된 역사든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든 음. 사고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느끼게 됐을까? 경험하게 됐을까? 이런 상상력을 빌어서 좀 볼 수 있는 책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보고 싶었어요. 아까 하나 님도 이야기하셨던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는 음. 뭐 저희 모두가 알고 있을 5.18 사건의 광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죠. 그래서 저는 광주 여행을 다녀오면서 요 책을 읽고 진짜 기차에서 엄청 엉엉 울었던 것 음. 같은데 약간 그런 좀 궁금한 이야기를 확실히 사람 어떤 인물에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음. 또 음. 더 이렇게 엄청 와닿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저희가 건조하게 그냥 팩트를 전해 듣는 것보다 물론 음. 일련의 사건들 5.18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 팩트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사람이 "이러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더 막 진짜 네. 저는 그래서 무서워서 한강 작가님 책을 거의 못 보고 있는데 '아 봐야지, 봐야지. 그래도 내가 봐야지. 내가 음. 계속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긴 한데 참 그 한 장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한 장 넘기고 한 챕터 읽고 나면 되게 금방 맞아. 읽어지는 소설일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비슷하게 쪼끔 더 오래전 사건 중 하나인데 요건 제가 올해 읽으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책이에요. 이거 많이 익숙한 이름이 작가입니다. 차인표 님이 쓰신. 음. 아마 이미 기사도 많이 됐을 거예요. 이게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도 교재로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되게 그냥 음. 말랑말랑한 로맨스 같은 음. 제목이라서 저도 사실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게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일제 강점기 시기에 어떤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의 이야기를 해요. 되게 음. 신기한 게 음. 그 화자의 시선이 새예요. 까치였던 것 같은데 아. 새의 눈으로 이렇게 마을을 바라보면서 그 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되게 담담하게 그것도 되게 음. 어린아이 같은 말투로 막 읽어 주는데 음. 그래서 더욱 좀 처연한 부분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동화 같거든요, 읽을 때. 음. 동화 같은데 저희가 모두 알잖아요. 어떤 음. 일이 일어날지. 음.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 그려질 때조차 음. 이제 언제 다음 일이 일어날지 음. 되게 긴장되는 그런 느낌으로 읽게 되는 음. 고런 책이고 요게 배경이 또 눈 내리는 그것도 이게 북한 쪽의 지역을 다루고 있어서 배경으로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그런 음. 느낌이 있어서 뭐 지금 딱 겨울로 저 넘어가는 지금 음. 시기에 읽으셔도 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책이고요. 음. 또 하나는 삼풍백화점인데 음. 정희연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아마 거의 신인으로 등단하시던 시기쯤의 책이었던 걸로 저는 음. 기억해요. 이게 수상작품집에서 저는 처음 읽었었거든요. 음. 저희가 상품백화점 사고는 다들 뭐 음. 연도에 따라서 직접 막 그걸 눈으로 되게 큰 음. 사건으로 기억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다들을 알고는 있을 텐데 맞아요. 그때 그 백화점에서 일했던 사람의 시선으로 또 그려내는 음.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이런 저희가 뉴스로 봤을 때는 사실 엄청 감정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음. 것들이 되게 일상의 일이 되었을 때 그냥 누군가의 경험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폭력의 수준이나 강도가 얼마나 삶을 그냥 완전히 개인의 삶을 바꿔 놓는지 뭐 요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소설의 힘을 잘 보여주는 음. 작품들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음. 책님 설명 들으니까 저런 장르를 피해왔던 저도 왠지 읽고 싶어지는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가상의 이야기로 뭐 도피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역사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쪼끔 더 와닿고 쪼금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쪼끔 결이 다른 음. 소설인데 되게 현실 같은 소설들도 음.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때론 또 이런 현실 같은 소설들은 "읽고 싶지 않아."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음. 너무 현실이라서. 음. 그냥 정말 그냥 "소설 쓰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허구의 일이 아니라서 내 위에 옆에 아래서 그냥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은 건 오히려 나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또 그런 게 또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음. 특히나 이제 공감과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설들이 있어서 저도 2 가지 정도 음. 소개를 해 보고 싶은데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 음. 이건 사실 많은 분들 또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많이 읽어 맞아요. 보셨을 것 같아요. 음. 제목과 다르게 사실 51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음. 소설이죠. 피프티 피플. 여기 어떤 한 병원 나중에야 밝혀지는 거지만 병원에서 다 어떻게 다 연결되는 음. 사람들 각각의 이야기가 거의 음. 옴니버스식으로 맞아.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냥 쭉 읽어 내려갈 때는 그냥 각각 '이런 에피소드도 있네. 이런 에피소드도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각각의 캐릭터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많이 만나 볼 수 있는 음. 문제들이 막 음. 있습니다. 되게 어떤 폭력 음. 문제도 있고 하다못해 층간소음 같은 음. 문제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음. 각각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의 형태로 인물의 형태로 잘 그려내는 소설이어서 음. 굉장히 '맞아. 이런 게 소설의 맛이지.'라는 생각을 음.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소설이었고 저 굉장히 재밌게 읽고 책갈피도 음. 굉장히 많이 집어 놓았던 음.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문장도 워낙 잘 쓰셔 가지고 맞아요. 기억에 남는 문장들도 사실 정말 많고요. 음. 푸디피플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음. 저도 진짜 역시 그 친구들이 많이 추천해 가지고 저도 음. 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으로도 이렇게 글을 맞아요. 잘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소설이 될 수 있구나.' 뭐 저도 느꼈던 것 같고 음 굉장히 저는 담백이 막 저는 그동안 막 엄청 감정이 휘몰아치거나 사건이 휘몰아치거나 막 이런 소설들을 읽어 왔는데 굉장히 '담백하다. 근데도 재밌다. 뭐 금방 음. 읽는다.' 요런 느낌이 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짧은 단편 소설집을 보는 느낌으로 읽을 음 수 음 있어서 음 크게 부담 없이 읽어 음 내려갈 수 있는 소설이죠. 그리고 피프티 피플에 비하면 쪼끔 무거울 수 있는 소설이긴 한데 아마 오늘 제가 했던 하나님이 추천한 것을 포함한 모든 책들 중에 아마 가장 오래전에 쓰인 책이 아닐까. 음.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아 까미. 제목만으로도 무겁죠. 네. 까미 대 페스트 네. 네. 어. 이거 전 코로나19 시기에 읽었는데요. 아. 문득 그 페스트 생각이 났어요. 그 음. 이전에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땐 그냥 정말 '고전 소설 하나 읽는다.' 이런 음. 느낌으로 그냥 읽었다면 코로나19 시기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소설 속에 물론 페스트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이 소설 페스트에서 그려지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 시대의 상황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가 너무 궁금했고 음.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그때 이 페스트 소설을 많이 언급하기도 했어 가지고 읽었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음. 인간들이 어떤 면에서는 연대하고 또 이런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는 또 고립되기도 하고 막 음. 책임을 도망가기도 하고 책임을 지고 막 되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음. 막 이렇게 되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되게 두 가지 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패스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었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뭐 요런 음. 것들도 특히나 저희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는 일상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 지금 읽으면 또 아마 제가 3-4년 전에 읽었을 때랑 되게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추천하면서 '한 번 더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어 네. 맞아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만큼 요런 거 읽으면서 '아 그때 요런 거 했었지. 그때 요런 거 깨달았었는데 지금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 뭐 요런 음. 되돌아볼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저의 소설 이야기 정말 다양하게 해 보면서 또 일상의 레시피로서 '이럴 때는 이런 소설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추천도 좀 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나에게 소설이란?' 이라는 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앞서 말했듯 '도피처 같은 것이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인데 가상현실 같은 것인데 음. 저는 그 가상현실을 또 가짜로 만들어내는 느낌이 그 '소설을 읽어야지.'라고 하고 책을 펼쳤을 때 뭔가 가상현실을 제가 런칭한 음. 딱 실행시킨 그런 느낌이 음. 들어 가지고 '정말 좋은 도피처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현실에 돌아왔을 때 무언가 나에게 쥐어주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도피처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오늘 방송 저희가 녹음을 하면서 뭔 깨달은 게 '아 나는 소설을 읽으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에게 소설이란 약간 현실을 잊게 해 주는 시간 잘 가는 약간 오락거리 요런 음.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샌님 얘기 들어보니까 실은 소설에서도
당연한 얘기지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교훈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지혜 같은 것도 당연히 얻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관점으로 읽어봐야겠다. 다음부터는 소설도 좀 북마크 하면서 읽어봐야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디저트는 책 말고 음. 유튜브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채널이죠. 음. 기분 재즈네이라는 채널인데요. 제 발음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기분 재즈네. 네. 어, 음악 장르 재즈의 재즈. 맞아요. 재즈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상하시다시피 재즈 플레이리스트를 올려주시는 유튜브 채널인데 직접 작곡하거나 아니면 편곡하거나 연주한 음악들로 다양한 테마의 재즈 플레이리스트를 올려줘요. 오. 사실 이런 플레이리스트 채널 워낙 많고 또 재즈 채널도 진짜 여기저기 정말 많은데 여기 이름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 일은 굉장히 위트에 있어요. 저는 한 번 듣고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생각날 맞아요. 것 같아요. 유튜브 키면. 저는 처음에 가을 재즈 플레이리스트로 알게 됐었는데 일할 때 재즈나 여름에 어울리는 재즈, 책 읽을 때 재즈 같은 북엔 재즈 이런 식으로 아니면 디즈니나 그런 그 일본 지브리 감성 재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를 계속 올려주고 계셔 가지고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정말 다양한 재즈들이 있습니다. 약간 재즈 플레이리스트의 뷔페 식당 같은 느낌이고요.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나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레시피로서 이 소설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배경음악으로 요 채널에서 책 읽을 때 좋은 재즈 음악 요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책 읽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책 읽을 때 가사 없는 음악을 거의 듣잖아요, 배경음악으로. 그래서 저도 책 읽을 때 재즈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책이라고 한 번에 이야기하기엔 좀 너무 넓고 또 깊은 소설의 세계에 빠져서 한참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작가, 소설가가 만든 허구의 세계 속의 인물이고 그리고 허구의 상황과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또 현실의 나한테 또 많은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전 하나님이 때로 도피처로 샀듯이 정말 현실을 잊고 피난할 수 있는 정말 시간을 즐겁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는 소설. 다음 주에는 좀 끌렸던 소설 한 권을 꺼내셔서 그 소설 속 세계에서의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들로서 이 가을을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